자, 1강의 5번 지문인데요. 일단 첫 번째 문장부터 읽어보면 Social-Cultural Evolution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사회문화적 진화라는 거잖아. 근데 사회문화적 진화는 provides some reason to suspect 대절이래요. 그럼 대절이라고 suspect, 추정해 볼 만한 근거를 제시한다는 거야. 이해되지? 자, 그러면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 사회문화적인 진화 현상이라는 건 대절에 대한 뭔가 생각할 거리? 이런 걸 제공해 준다는 거네. 그럼 여기에서 요 대절은 suspect라는 동사 뒤에 나오니까 요거 명사절 접속사라고 보면 되겠지. 요 명사절 접속사 뒤에 내용을 보니까 stable population이래. 안정적인 인구. 근데 안정적인 인구라는 게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도 상관없어. 어차피 뒤에서 설명을 해줄 건데 콤마는 일단 떼고 봅시다. 안정적인 인구가요 would deprive 할 거라는 거. 근데 우리 deprive라는 단어는 deprive A of B의 구조로 연결되는 거지. deprive A of B 하면 무슨 뜻이었는지 기억나? 뭔 뜻이었어 얘들아 이거? A에게서 B를 빼앗다 이런 뜻이죠. 그럼 결국에 인간의 문화에서 가장 위대한 유일한 원천, 여기에서 소스가 이제 원천, 자원 이런 뜻이거든. 근데 다이내미즘의 소스래. 다이내미즘이라는 게 뭐 역학이라고도 해석되고 활력이라고도 해석되는데 그냥 이 유일한 소스를 빼앗는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 유일한 소스라는 게 이제 요 하이픈 뒤로 설명이 될 건데 그 유일한 소스가 이제 population growth, 인구 성장이라는 거잖아.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 주어는 요 다이내미즘, 인구 성장이라고 하는 그 활력을 도와주는 애야, 방해하는 애야? 인류의 문화에게서 인구 성장이라는 유일한 활력의 원천을 빼앗는데요. 그럼 이 주어는 인구 성장을 도와주는 애야, 방해하는 애야? 그렇지, 저해한다는 얘긴 거야. 자, 그럼 얘가 하는 얘기를 뭔지 적어볼게. Stable population, 안정적인 인구는 population growth래. 인구 성장이라는 걸 도와준다, 방해한다? 인구 성장을 방해한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근데 물론 우리한테 안정적인 인구라는 말 자체가 which sounds so good to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너무 좋게 들려. 안정적이다라는 말 자체가 되게 좋아 보이잖아. 뭔가 위험하지도 않고 좋은 것 같은데 이 형식 동사 플러스 형용사의 구조예요. 근데 안정적인 인구는 사실상 인구 성장을 방해한다라는 거야. 그럼 너네 인구 성장이라는 건 결국에 인구가 어떻게 되는 거야? 뭐를 가지고 인구 성장이라 그래? 인구의 수가 증가하는 걸 인구 성장이라 그러지.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안정적인 인구란 인구 숫자의 변동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인구 숫자의 변동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인구가 증가하지 않는 상태를 안정적인 인구라고 한다는 거야. 여기까지 일단 이해돼요? 그럼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지. 인구 숫자가 증가하지 않으면 인구 성장이 안 된대. 맞는 얘기죠. 자, 근데 그 뒤에 보면은 the origins of agriculture, agricultural intensification, 그 다음에 political evolution, industrialization 이런 나열식의 구조가 나오고 있지. 근데 이런 뭔가 명사 같은 애들이 나열된다라는 건 얘네 하나하나 각각이 중요하기 때문일까? 아니면 얘네는 그냥 예시 정도일까? 예시 정도의 의미라는 거야. 그럼 우리는 요 애들, 이 농업의 기원과 농사 집약, 정치적 발전, 산업화 이런 게 뭐의 예시인지를 찾아야지. 얘가 예시로 나오려면 앞에서 이미 조금 추상적인 애를 다뤘어야 되지. 그럼 앞문장에서 요 농사의 시작과 농사의 집약화, 그 다음에 경제적인 발전 이런 거를 다 통틀어 줄 수 있을 만한 키워드가 뭐가 있어? 그렇지. 사회문화적 발전이 되겠죠. 이해돼요?
그럼 사회문화적 발전의 관점 안에서는 안정적인 인구가 인구 성장을 방해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 그 사회문화적인 발전이라는 게 뭔지 예시까지 들어줬어. 뭐 인구가 농경을 시작한 역사라든지 아니면 정치가 혁명을 통해 발전을 했다든지 이런 걸 말한대. 근데 이런 애들은 얘는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이런 발전들은 all appear indebted to population growth래. 자, 모든 애들은 appear 뒤에 지금 이 형식 동사로 쓰였거든. appear 뒤에 형용사가 나와 있어요. indebted to라고 하는 분사 형태의 형용사가 나와 있는 거야. 그럼 indebt라는 단어 뭔 뜻인지 알아? 뭔 뜻인지 기억나? indebted 하면 뭔 뜻일까? debt가 뭐야 일단 debt. 빚이란 뜻이지. 빚츠 아니고 빚즈 이거지. 그럼 여기에서 indebted to 하면은 뭐뭐에게 빚을 졌다는 거거든? 그럼 얘네들은 모두 인구 성장에 빚을 졌대. 자, 그럼 여기에서의 all 얘네가 바로 앞에 있는 요 초록 색깔들의 예시가 되겠지. 사회문화적인 발전. 그럼 사회문화적 발전은 인구 성장에 빚을 진 것 같대. 그럼 누가 누구를 만들었단 얘기야? 자, 봐봐. 이 문장을 그대로 해석하면 사회문화적 발전은 인구 성장에게 빚을 졌다는 거야. 빚짐. 요걸 직역한 내용이 이건 거지, 바로. 그럼 여기에서 누가 누구를 만들어준 거야? 인구 성장이 사회 문화를 만든 거야. 그럼 인구 성장이 원인이 되는 거고 사회 문화적 발전이 결과가 되는 거겠지. 이해돼? 그럼 사실상 여기 있는 indebted to라는 표현은 뭐뭐에게 영향을 받는 거, 안 받는 거? 영향을 받는 거. 그러니까 be influenced by 그 다음에 come from 요런 계열의 동사랑 비슷한 특징을 가진다는 거네. 요거 이해돼요? 그러니까 인구 성장이라고 하는 게 사회 문화적인 발전을 이끌어 준 것 같대. 지금까지의 내용은 그거야. 근데 아까 우리가 안정적인 인구라고 하는 거는 이런 인구 성장을 방해한다 그랬잖아? 그럼 요 1, 2번의 내용을 종합해 보자면 안정적인 인구 상황에서는 사회 문화적인 발전이 일어난다는 얘기야, 안 일어난다는 얘기야? 자, 여러분들 집중을 좀 해보세요. 방금 뭐라 그랬어? 사회 문화적인 발전은 인구 성장 때문에 일어난다 그랬지. 사회 문화적인 발전이 인구 성장 때문에 일어나. 인구 성장을 누가 방해한다 그랬어? 안정적인 인구가 방해한다 그랬지. 인구의 안정화는 그럼 인구 성장을 방해하네?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인구가 안정적일 때 사회 문화적 발전이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난다는 얘기인 거야. 이해돼요? 자, 그럼 1, 2번까지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그러면 안정적인 인구와 안정적 인구 요 안에서는 사회 문화적 발전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네. 요 1, 2번의 내용까지 딱 정리됐어요? 자, 그리고 3번의 접속사 봐봐. 3번의 접속사 뭐래? However. 자, 그러나가 나오려면 지금까지 했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 반대되는 얘기. 반대되는 얘기. 그럼 얘는 안정적인 인구 안에서도 사회 문화적인 발전이 있다는 얘기하고 싶은 거야? 없다는 얘기하고 싶은 거야? 있다는 얘기하고 싶은 거지. 그럼 이 뒤로는 인구의 안정화가 사회 문화적 발전을 방해하지 않는다. 요런 정도의 내용이 나와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그럼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요 관점, 요 틀 안에서 이 글을 이해해야 돼. Population growth의 role in a few major
major cultural transformations of the past does not mean that it is essential for all culture change래. 자, 문장의 주어가 지금 요 인구 성장의 역할이라는 애로 나와 있죠. 이 역할이 어디 안에서의 역할일 거냐면 과거에 주요한 문화적 변화의 안에서, 그러니까 과거의 주요 문화적 변화라고 하는 게 바로 뭐겠어? Socio-cultural evolution이 사회 문화적인 진화. 그럼 이런 주요한 문화적 변화들 안에서 이 인구 성장이라는 게 어떤 역할을 했는지 보면 되잖아. 인구 성장이라는 게 어떤 역할을 했냐? 얘네들의 역할은 does not mean that이래. 대절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그럼 얘네들의 역할은 대절이라는 거야? 대절이 아니라는 거야? 대절이 아니라는 거지. It is essential for all culture change. 모든 문화적 변화에 있어서 it is essential. 그럼 여기에서 그것은 누구? 그것은 필수적인 게 아니래. 여기서 이수로 받아줄 수 있을 만한 대명사, 그 명사 누구야? 단수 명사. 이 문장에서. 뭐? 어디? 저기, 여러분들, 저랑 다른 문장을 보고 계신가요? however부터 change까지 해서 단수 명사가 누구예요? population growth의 role 이거밖에 없지 않아요? 그럼 인구 성장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모든 문화적 변화 안에서 essential, 필수적이래? 필수적인 게 아니래.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인구 성장이 있어야만 문화가 변해? 아니라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면 여기 3번 문장부터 지금 나올 수 있는 얘기는 인구 성장 없이도 문화적 변화라는 거, 문화적 발전,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요거 이해돼요? 자,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인구 성장이 없는 이 상황이 뭐라고? 이 상황을 우리 글 안에서는 뭐라고 표현한다고? 안정적 인구, stable population인 거지. 어차피 이 글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앞문장에 있는 내용만 정확하게 이해해도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가겠네. 우리 방금까지 안정적인 인구 없이는 사회문화적 발전 없다. 근데 그 뒤에 그러나 보고 나서 그럼 인구의 안정화가 사회문화적 발전을 방해하는 건 아니네? 라는 생각했잖아. 그 얘기 그대로 하고 있지. 이해돼요? 자, it scarcely seems likely that이래. 자, 여기 대절처럼 보이는 경우는 scarcely니까 많다는 거야? 거의 없다는 거야? 거의 없다는 거야. scarcely는 rarely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it이 가주어, that이 진주어가 되겠죠. 자, 그럼 얘들아 여기 봐봐. 얘 지금 땀 표시 있잖아. 이 땀 표시는 앞문장에 나오는 내용에 대한 부연 설명이라 그랬지. 그럼 앞문장의 내용을 그대로 비슷하게 설명해줘야 된다는 거네. 그럼 이 뒷문장의 예시 상황을 봐봐. 사람들이 would stop seeking better cures for disease. 갑자기 질병 얘기 나오는데 이거 이상하다고 생각할 게 아니야. 이 지문 안에서는 그냥 요 초록 색깔 socio-cultural evolution 이거랑 stable population 두 가지로만 구분하면 된다는 거야. 이해돼요? 그럼 결국에 인구의 안정적인 인구와 사회문화적인 발전 요 두 가지의 키워드로 이해를 하면 된다는 거네. 그럼 우리가 방금 읽은 문장에서 seeking better cures for disease 질병에 대한 새로운 더 나은 치료제를 찾는 거야. 이걸 뭐라 그러면 돼? 그렇지. 이게 문화적 발전 아니야? 근데 문화적 발전이 멈춘다 안 멈춘다? People would stop 어쩌고저쩌고가 scarcely라고 했으니까 멈춘다 안 멈춘다? 발전이 멈추지 않는데. 근데 뭐라는 이유로? Population had stabilized. 인구가 안정적이어졌다는 이유로.
그럼 인구가 안정화됐다고 해서 인구의 안정화가 일어났다고 해서 질병 치료제 개발이 중단된다, 안 된다? 이렇게 이어진다고? 이렇게 이어지는 경우 거의 없다고. 이해돼요? 그럼 결국에 우리는 인구가 안정적이어도, 즉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아도 질병 치료제에 대한 개발을 계속한다는 거야? 그만둔다는 거야? 계속한다는 거야. 그럼 결국 문화적 발전이라는 건 계속 keep going 하겠지.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furthermore가 나올 건데 게다가라는 뜻이거든. 게다가라는 얘기는 앞문장과 반대되는 내용을 얘기해야 돼? 유사한 내용을 연결해야 돼? 유사한 내용을 연결해야 돼. 그럼 게다가 the absence of a population growth, 인구 성장의 absence니까 뭔 뜻이야? 부재, 결여 이런 뜻이지. 그럼 인구 성장의 부재, 다른 말로 하면 뭔데? 그렇지. 그럼 이것도 안정적 인구라는 표현이네. 이해돼요? 그럼 이것도 사실은 인구 성장의 부재, 인구의 안정화라는 얘기. 그럼 이런 인구의 안정화는요, does not necessarily mean the absence of a population pressure. absence of a population pressure 하면 인구 압이라는 거거든. 인구 압의 부재를 의미하진 않는데. 근데 너네가 아마 인구 압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을 거야. 근데 이 인구 압이라는 게 뭐냐면 사회문화적인 변화, 변동 이런 걸 촉진하는 요인 중에 하나거든. 그러니까 인구가 주는 압박이라는 거야. 이 압박은 사람들이 많아졌을 때 나오기도 하겠지만 사람들의 의식이 증가했을 때도, 의식이 향상됐을 때도 나오기도 하겠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런 상황을 가정해봐. 조선시대랑 지금이랑 인구가 똑같아. 근데 조선시대에는 길거리에 소가 지나다니는 거 이상했어, 안 이상했어? 안 이상했지. 근데 너네 지금 이 도로 앞에 소들이 막 한 2줄 정도 간다고 생각해봐. 너네 어떻게 할까?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막, 여기 소 있는데 치워주세요. 할 거 아니야. 그럼 이거 문화가 변한 거 아니야?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했기 때문에 문화가 변한 거지. 길거리에 이제 소가 없어졌잖아. 그러니까 인구 증가만이 문화 변화를 촉진하는 요소는 아니라는 거지. 이해돼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인구압이라는 이 개념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 furthermore 뒷부분을 이해할 때 인구의 안정화가 반드시 의미하진 않는다? 그럼 뭐가 없다는 걸 의미하지 않아? 뭐 문화 변동 요소가 없다는 걸 의미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이해해도 된다는 거야. 이해돼요? 자, indeed 실제로. 자, 실제로라고 하는 애 요런 indeed, 뭐 in fact 요런 애들이 나오잖아. 그럼 앞문장에 대한 약간 구체적인 사례를 주는 애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요런 것도 이제 예시 문장의 하나라고 보면 돼. 그럼 이 토마스라는 사람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지 당연히. 근데 이 토마스라는 사람은 실제로 어쩌고 나와 있으니까 이 토마스라는 사람도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인구 안정화도 문화 변동을 촉진할 수 있다라는 그 내용을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믿어야 돼. 그럼 얘가 믿는 내용 봐봐. 대절 populations 인구는요. When they do stabilize 그들이 정말로 안정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의미야. 그래서 여기서의 do는 이제 강조용법이라고 보면 되는데 요런 콤마 사이에 들어가 있는 when 요런 애들을 해석할 때 양보부사절 정도로 해석하면 돼. 그러니까 안정화된다고 하더라도 인구는요 tend to do so. tend to do so야. 안정화된다라는 얘기겠지. do so. 그렇게 한다는 거니까.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do so라는 건 stabilize의 대동사 표현이 되겠죠? 여기까지 되죠? 그럼 이 토마스라는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인구는 안정화되더라도 얘네들은 안정화되는 방식이 at a level
too high to be easily supported by existing resources. 야. 자, 일단 여기까지만 끊어볼게요. resources까지. 여기 보면은 too high to be supported네. 이거 익숙하지 않아? 무슨 용법이야? 투투 용법. 투투 용법 어떻게 해석하지? 너무 뭐뭐해서 뭐뭐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높은 수준으로 안정화를 해서 easily supported by existing resources. existing이라는 단어 뭔 뜻? 존재하는. 이렇게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기존의 존재하는 애가 뭐야? 앞으로 나올 애라는 거야. 원래 있었던 애야. 원래 있었던 애지. 그러니까 원래의, 그러니까 오리지널 정도의 의미라는 거네.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이 기존의라는 거는 지금 당장 우리가 갖고 있는 거야? 앞으로 얻을 거야? 지금 당장 갖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present나 current 같은 현재를 의미하는 표현으로도 쓰일 수 있다는 거야. 요거 이해돼요? 자, 그럼 현재의 자원에 의해서는 쉽게 supported, 지탱이 된다고 안 된다고? 지탱이 된대 안 된대? 안 된대요. 이해돼요? 이 지탱이 안 되는 방식으로 너무 높은 수준으로 안정화를 해버린다는 거지. 이해돼? 자, 그럼 여기에서 토마스가 얘기한 내용을 봐봐. 이 사람의 말에 따르면 인구가 안정화가 되잖아? 그럼 인구가 안정화할 때 그 수준이 어떻다고? too high level이래. 너무 높은 수준으로 안정화를 해버린대. 그럼 너무 높은 수준이 된다는 건 현재의 수준에서는 뭔가 감당돼 안 돼?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현재의 수준으로는 감당이 불가능하대. 그럼 요 표현을 다시 해봐. 현재의 수준으로 감당이 안 되면 뭐 해야 되는데? 변화를 줘야 돼. 그러니까 뭐가 만들어져야 돼? 사회문화적 변화가 생겨야 되겠지. 이해돼요? 이게 인구가 너무 높은 수준으로 안정화하니까 인구를 안정화시키지 말자 이런 얘기일까? 아니겠지. 인구가 안정적인 상황에서도 사회문화적 변화를 촉진하는 요인들이 있다는 얘기인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아까 이걸 뭐라고 설명했냐? 인구의 안정화가 뭐를 의미하지 않는다? 인구압의 부재다? 인구압의 부재다 아니다. 이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해돼요? 그럼 인구압이라고 하는 게 결국 사회문화적 변화를 유발하는 요인 정도가 되겠네. 인구압이 있으면 사회문화적 변화가 가능해. 근데 물론 그 인구압을 유발하는 요인들의 인구 성장도 있어. 근데 인구가 안정화됐다고 해서 이게 없어진다? 그런 얘기 아니라는 거지. 이해돼요? 그래서 그 뒤에 분사구문으로 붙은 내용이 creating constant pressure for cultural change래. 문화적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을 만든대요. 그럼 문화적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을 만들어낸다? 그럼 결국 그 압력 때문에 문화라는 게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한다는 얘기지. 이해돼요? 그래서 요런 게 이제 이런 좀 어려운 지문에서 그나마 문제를 좀 쉽게 내자면 요런 부분이 이제 빈칸으로 뚫릴 수 있겠지. 문화 변화에 대한 압박이 지속된다. 자, 그러면 if he was right 이렇게 문장이 나와 있거든. 만약 그가 맞았다면 then even a population stable numerically is inherently unstable culturally래. 자, 만약에 그의 말이 맞았어. 그럼 그의 말이 맞았다면 이라는 요 상황은 얘가 가정하고 싶은 상황은 뭐야? 지금까지 했던 얘기가 뭐야? 뭐 없이도 뭐 한다.
인구 성장 없이도 문화 발전 있다 없다? 있다. 너네 얘들아 이거 진짜 너네 머리를 빼놓고 들으면 안 돼. 이거 지금 손으로 쓰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이거는 그냥 내가 저기 이거 종이 꾸밀라고 쓰는 거야. 진짜 이거 하나도 안 따라 써도 상관없거든? 그러니까 이거 따라 쓰지 말고 생각을 해봐. 이 내가 질문하는 동안 따라 쓰지 말고 생각을 해봐. 그가 맞았대. 인구 성장은 없어도 문화 발전은 있다. 이런 얘기겠지. 그럼 이 뒤에서 even a population stable numerically is inherently unstable culturally. 이 말이 뭔 뜻이게? 만약에 그의 말이 맞았다면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이 결론이 뭔지 너네가 정확하게 해석이 안 되더라도 뭐는 inherently 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잖아. inherently가 뭐야? inherently가 뭐야? inherently 선천적으로 이 inherent의 부사형이겠지. 선천적으로, 내재적으로, 본질적으로 이런 의미겠지. 그럼 결국에 뭐는 본질적으로 unstable cultural이래. 뭔 말이야? numerically가 뭔 뜻이야? 숫자상, 수치상 이런 뜻이지. 그럼 이 population stable numerically래. 뭔 말인데? 수치상으로는 안정적인 인구도 inherently unstable culturally. 이 inherently unstable culturally 이 세 단어가 지금 해석이 안 되는 건가요? 뭔데? 이 뜻 뭔데? inherently unstable culturally. 문화적으로는 unstable하다 이런 의미래. 그러면 뭘 끄덕끄덕 하고 있어 이거 아주. population stable numerically 하면 이건 뭔 말이야?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내용에 뭐에 해당해? stable population에 해당하지. 근데 그 stable population도 inherently unstable culturally래. 문화적으로는 불안정하대. 그럼 문화적으로 불안정하다라는 건 문화적으로 계속 뭐 한다는 거야? 그렇지, 변화한다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안정적인 인구라고 하더라도 문화적으로는 본질적으로 불안정하대. 그러니까 계속해서 변화한다라는 거지. 이해돼요? 그래서 이 지문의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뭐 없이도 뭐 한다는 내용이야. 인구 성장 없이도 문화는 발전한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무슨 인구압이라든지 뭐 이런 개념까지 설명을 한 거야. 근데 인구압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모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겠지. 이해돼요? 그래서 이 지문은 이 마지막 줄에 있는 수치상 안정적인 것도 문화적으로는 불안정하다라는 이 문장이 이제 함의 추론 파트로 나왔거든. 그럼 이걸 함의를 추론해 보래. 그럼 뭔 말일까? 숫자로는 안정적이어도 문화적으로는 불안정하다? 이 말을 똑같이 지문 안에서 찾아봐. A population stable numerically is inherently unstable culturally. 이거랑 똑같은 표현이 뭘까? 그렇지. 그 does not necessarily mean 어쩌고저쩌고 그 부분 그냥 찾아주면 돼. 요 3번 문장 있죠? 이 3번 문장에서 했던 얘기를 마지막 문장에 가서 반복하고 있다는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래서 이 지문이 이제 오늘의 그 약간 큰 산이었습니다. 태백산맥. 다음은 태백산 했으면 어떤 산 해야 될까? 태백산 다음으로 큰 산이 뭐게? 태백산맥 다음으로 큰 산맥. 너네 한국지리 하는 사람? 뭐?
에베레스트가 어떻게 태백산맥 다음이냐? 에베레스트랑 태백산맥을 어떻게 비교해요, 이 사람아? 우리나라 산맥 중에서 너네 아니 너네 저기 산맥이라는 거 뭔지 몰라? 산들을 이은 게 산맥인데 태백산과 관악산이 아니 한라산이랑 관악산이 이어져요? 제주도에서 어떻게 이어? 뭔데? 이게 뭔데? 뭐야 저 친구들? 소백산맥 그렇지. 자 오늘의 소백산맥입니다. 소맥 아니고 소백산맥 왜 그래 진짜. 소맥산 진짜 불량하다 불량해. 저게 이제 그 신성고 친구들의 그거야. 근데 내가 갑자기 그 저런 불량한 친구들을 보니까 생각났는데 내가 저번에 기영이한테 선생님 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나는 춘천에서 다녔는데. 춘천이요? 뭐지 저 반응? 춘천이요? 춘천 몰라? 닭갈비 아니에요? 그럼 뭐 너네 나중에 고등학교 저 안양에서 나왔는데요? 이러면 뭐 안양? 깡패 동네 아니야? 뭐 이러면 되는 거야? 맞지? 여기 깡패 동네 맞지? 진짜? 아니야. 내가 안양에서 내가 안양에 있다고 하면 내 주변에 친구들이 다 하는 얘기가 헉! 거기 약간 무서운 동네 아니야? 이래. 그래요? 오. 저 한평생 여기서 살았 잘 모르겠어요. 진짜? 된지 오래됐다고? 이제 깡패들 없어진 지 오래됐다고? 너네 친구들 중에 혹시 그 조직에 아니 이거 조직에 캐스팅된 애들 없어? 아니 거의 캐스팅된 친구들 없어? 혹시? 너네 그러면 길거리 돌아다니다가 약간 딱 봐도 뭔가 덩치들 본 적 없어? 진짜? 저 여기서 10년 그런 건 김종국 때가 마지막. 그럼 안양의 대표 인물이 김종국이구나. 좀 약간 그렇지. 누군데? 제일 유명한 사람 누군데? 조규성? 맞아요. 조규성이 안양 사람이야? 안양군 안양. 그 머리 요즘 기르는 그 친구? 예수 같이 하는 친구? 예수라는 말 너무 버르장머리 없어 보이나? 예수님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아무튼 나는 그래서 그 조규성 머리 기른 뒤로 그냥 저기 마음에 안 들어졌어. 그냥 머리 기르니까 뭔가 사람이 좀 되게 건방져 보이더라고. 그래서 별로예요. 그 안양은 이제 조규성과 그 김종국의 도시네. 좋다. 너네가 이제 다시 안양의 이름을 다시 알리는 사람이 되면 되지. 태원이네 동네로 만들 거야? 그럴 생각은 없고. 근데 이게 이제 그 방금 했던 5번 지문보다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는 친구들도 있을 거거든. 왜냐면 일단 이 키워드를 봐봐 얘들아. ethics가 나오네. 윤리 지문이지. 이게 약간 문이과를 막론하고 좀 어려워하는 지문이 이제 약간 윤리, 철학 이런 계열이거든. 근데 이 지문은 너네 이 밑에 보면 2번 문장에 나오는 칸트 있잖아. 칸트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으면 조금 이해하기 쉬워. 칸트가 뭐를 주장한 사람인지 알아? 윤리학? 그러면은 칸트라는 칸트라는 분이 이제 윤리학을 다 만든. 칸트가 이제 약간 칸트의 의무론 뭔지 알아? 그렇군요. 자, 일단 칸트의 의무론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거야. 그 배경 지식을 활용해서 이해를 해보세요. 자, 일단 맨 처음 문장에 뭐라고 나와 있냐? The history of ethics라고 나와 있는데 윤리의 역사는 is largely a history of the development of two central lines of thought래. 여기 있는 lines of thought 이게 뭐 생각의 선 이게 아니라 사고방식이라는 거야. 사고방식. 자, 그럼 이 첫 번째 문장은 딱 봐도 윤리라는 게 뭔지를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윤리라는 건 주로 역사인데요. 발전의 역사래. 사고방식, 두 가지 중요한 사고방식의 발전의 역사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윤리라는 건 이 두 가지의 큰 사고방식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야. 그럼 그 두 개가 뭔지 설명해 주겠지? one, 하나는 뭐고, 그 다음에 and the other, 다른 하나는 뭐고. 이해돼요? 자, 그러면 하나는 emphasizes our fundamental duties to other. 우리의 근본적인 의무를
강조하는 거야.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러니까 윤리라는 건 두 가지 생각에 영향을 받는데 첫 번째는 타인에 대한 기본적인 의무. 이게 뭘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게 이제 윤리라는 거야. 이거 이해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and the other that strives to justify decisions. justify decisions 하면 결정을 정당화하려는 strive, 노력인 거죠. 그럼 결국에 윤리라는 건 결정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based on the effects래. 결과에 기반해서. 그러니까 결과에 따라 결정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게 기본적인 윤리의 태도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행동을 했을 때 그 의도보다는 결과를 중요시하는 게 결과에 따라 정당화하려는 거겠고, 타인에 대한 기본적인 의무, 이걸 강조한다는 건 이 사람들은 결과를 본다는 거야, 의무를 다했는지를 본다는 거야. 의무를 다했는지. 그러니까 윤리가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틀에서 구분이 된다는 거야. 의무를 강조하는 것과 결과를 강조하는 것. 이해돼요? 근데 이 결과라는 것도 결국에 our actions have on others래. 우리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미친 그 영향력, 결과를 강조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이때 대신 our action, have 뒤에 목적어의 역할을 대신하는 목관대다, 이렇게 보면 돼. 그래서 그 너네 윤리와 사상 아니면 뭐 생활과 윤리 요런 과목 배울 때 보면은 윤리라는 거에 대표적으로 이제 뭐 의무론자들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결과론주의자들이 나와 있고 막 이런 거 알죠? 물론 뭐 이제 이과 친구들은 배움이 미천해서 이런 걸 알 수가 없겠지만 그러니까 우리 문과 친구들만 아는 얘기를 조금 해봤다고 생각하면 돼. 우리는 뭐랄까 이렇게 인간에 대한 그 근본을 탐구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이과 친구들은 약간 이런 부분에서 좀 뒤처지는 게 있다 보니까 그냥 뭐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잘 모르지 뭐. 근데 뭐 괜찮아 뭐. 다 문과 친구들의 도움을 받으면 되니까 괜찮아. 너네 문과인 사람. 나. 아 역시 이게 뭔지 딱 알겠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윤리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의무 강조파와 결과 강조파로 나뉜다는 거야. 근데 우리 칸트는 아까 뭘 강조하는 사람? 의무론자라 그랬어. 그러니까 칸트는 의무를 강조하는 거지. 근데 의무를 강조한다는 게 이제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면 돼. 너네 여기 있는 칸트, 로스, 그 다음에 베나비브, 이런, 베나비브까지는 모를 수 있는데 칸트랑 로스 들어본 적 있어? 근데 내가 이걸 어제 하는데 어떤 친구가 칸트를 모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너 칸트를 처음 들어? 이랬더니 로스는 들어봤는데 칸트는 처음 듣는데. 근데 이 칸트라는 말은 다들 들어봤지? 칸트는 누군지 알지? 칸트가 그리고 and others야. 다른 사람은 심지어 이름도 언급이 안 됩니다. 등등. 칸트 등등이 주장했대. 대절이라고. Most important question.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는 건데 to pose 하면은 여기서 포즈가 뭔 뜻일까? 이 포즈가 진짜 막 포즈를 취하다의 포즈일까? 아니겠지. 그럼 여기서 질문을 포즈해야 된대. 던지다 정도로 해석하면 돼. 제기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is whether a person understood and was attempting to carry out a moral obligation or duty래. 자, 그 사람이 understood, 이해했는지래. 자, 첫 번째 동사 지금 understood에 있고요. 두 번째 동사 was에 나와 있어. 그러니까 한 사람이 누군가가 이해하고 was attempting to carry out, 수행하려고 노력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된대. 뭐에 대해서? A moral obligation or duty. 의무 혹은 도덕적인 obligation, 책임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칸트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 사람이 너의 도덕적 책임을 이해했어? 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너 그거 지키려고 노력했어? 이거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칸트는 기본적으로 그 행동이 가져온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해?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해? 의무 이행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야. 그럼 요 2번 문장까지 봤을 때 칸트는 행동의 의무 이행 여부와 그 행동의 결과 중에 뭐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의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럼 이 사람은 뭔가 내가 도덕을 지키려는 의도에서 한 행동은 결과가 어떻든 중요하게 생각할까 안 할까? 안 한다는 거지. 이해돼요? 자, if so라는 표현은 만약 그렇다면 이런 뜻인데 여기서 말하는 만약 그렇다면 이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 만약 그렇다면 즉 자기의 의무를 이해했다면 안 했다면 이해하고 understand하고 attempt to carry out 하려고 한 거야. 그러니까 if so라는 표현이 나오면 앞에 나온 동사들에 대한 긍정 표현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자기의 의무를 이해하고 그리고 그 의무를 이행하려고 노력을 했다면 그럼 the outcome of one's action 한 사람의 행동에 대한 그 outcome 결과는요 has no bearing on 요 has no bearing on 요 표현을 뭐랑 똑같이 이해하면 되냐면 has to do with 앞에 nothing 붙인 거 has nothing to do with랑 똑같은 뜻이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하는지 기억나? have nothing to do with 뭐뭐와 관련이 없다라는 뜻이죠. 요 수거 정도는 이제 알아놔야 돼. 뭐뭐와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의무를 알고 의무를 지키려고 했다면 그 사람이 한 행동의 결과는요. Whether he or she acted ethically 윤리적으로 행동했느냐라고 하는 그 결과적인 거랑은 관련이 없대. 이해돼요? 그럼 칸트는 지금 의무를 결과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그 의무를 지키려고 했느냐 이 얘기가 결국 그 행동의 의도가 자, 그래서 이 칸트가 가진 이런 사상을 뭐라고 설명하냐? 3번 문장에서 They are duty-based래. 의무 기반의. 즉, deontological 하면 이게 의무론적인 이런 뜻이거든. 근데 의무론적인 이라는 말 못 알아들어도 상관없어. 의무론적인 이라는 건 의무에 기반한 방식이겠죠. 그럼 의무에 기반한 approach, 접근 방식은 is focused. 집중을 한다는 거야. 어디에 집중하냐면 almost exclusively on intent래. 자, 여기 첫 번째 동사가 is focused. 두 번째 동사가 is only way야. is the only way. 자, 그러면 의무론적 접근 방식은 뭐에 집중한대? focused exclusively 하면 이게 전적으로 이런 뜻이거든. 근데 전적으로라는 단어가 뭔 뜻이냐면 완전히의 의미야. 그래서 completely, entirely 요런 느낌이라 보면 돼. 거의 전적으로 뭐에 집중한다? 의도에 집중한다. 그럼 우리 방금까지 그 칸트가 생각하는 의무란 의도에 있다라는 얘기 했었죠. 자, 그럼 의도에 집중을 하는 애래. 그리고 얘네들은 뭐 하는 방식이냐, 유일한 방식이냐면 they argue, 그들이 주장하기로는 이런 뜻이야. 그럼 여기에서 they는 이제 칸트 같은 사람들이 되겠지. 그럼 칸트 같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런 의무론적인 접근 방식이 투부정사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라는 거야. 이해돼요? 근데 그 투부정사가 to acknowledge, 그 다음에 to assess 요렇게 연결돼요. 자, 그럼 이 3번 문장의 내용을 정리하면 의무론적인 접근 방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의무론적인 접근. 이거는 뭐에 집중하는 태도?
의도에만 집중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얘네들은 자기들이 생각했을 땐 이런 의무론적 접근 방식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일단 assess one's moral character, 한 사람의 도덕적인 성격, 즉 도덕성을 assess한대. 평가한다는 거겠죠. 그러면 개인의 도덕성을 평가하는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요거 이해돼요? 그리고 요 acknowledge 이 부분이 제일 이해하기가 힘들 텐데, 자 일단 해석을 해봐. acknowledge the existence of universal moral obligations야. universal이란 단어 뭔 뜻이지? 이거 common이랑 똑같은 뜻이잖아. 뭔 뜻이야? 보편적인. 근데 보편적인 도덕적 의무의 존재를 acknowledge, 인정하는 수단이래요. 이게 뭔 말이게? 저기 뭐 이과 친구들은 약간 이해가 어려울 수 있거든? 근데 이게 어쨌든 한글로 바뀌어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봐봐. 보편적인 도덕적 의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수단이다. 보편적인 도덕적 의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수단이래. 자, 그럼 일단 이 way, 즉 수단이라는 말을 생각해보면 이게 있으면 이거 하게 되는 걸 수단이라고 하는 거지. 그럼 결국에 의무론적인 접근이 수단이라는 건 의무론적인 접근을 하면 보편적인 도덕적 의무라는 게 존재한다고 보는 거야?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야? 한다고 보는 거야. 이해돼요? 그럼 여기에서 보편적인 도덕적 의무의 존재라는 게 뭐냐? 보편적인 건 나만 지켜야 돼? 누구나 지켜야 돼? 누구나 지켜야 되는 걸 보편적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칸트가 생각했을 때 이런 의무론적인 접근이 있어야 누구나 지켜야 되는 도덕적인 의무를 사람들이 인정한다고 생각한 거야. 만약에 우리가 이런 접근을 안 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지켜야 되는 도덕성이란 없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나는 도덕적인 의무가 있어 라는 생각을 하게 하려면 의무론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약간 이런 거 생각해봐. 너네 약간 이런 거지. 칸트 입장에서는 어떨까? 내가 예를 들어서 길거리를 가다가 바나나를 먹었어. 근데 나 바나나를 먹다가 밑에 부분이 너무 먹기 싫은 거야. 그래서 나 길에다 버렸어. 근데 이걸 칸트는 좋다고 생각해? 나쁘다고 생각해? 의무론자들은 나쁘다고 생각하거든? 왜냐?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는 누구나 지켜야 되는 도덕적 의무를 지킨 거야, 안 지킨 거야? 안 지킨 거지. 근데 대표적인 그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공리주의자거든? 공리주의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바나나를 먹다가 밑부분을 버렸어. 근데 그거를 비둘기와 참새들이 와서 먹고 있다? 어때? 난 어떻게 보면 비둘기와 참새들한테 먹이를 준 거 아닌가? 그럼 공리주의자들은 좋아한다는 거지, 이런 행동을. 근데 약간 비인간적이긴 하지만 내가 버린 바나나를 저기 길에 사시는 분이 먹었어. 그럼 그것도 좋다고 보는 거야, 공리주의자들은. 이해돼?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나는 바나나를 버려서 좋고 그 사람은 바나나를 먹어서 좋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결과론적인 입장이라면 그 행동이 가진 의도 자체를 보는 게 칸트 입장이라는 거야. 내가 바나나를 버린 이유는 사실 먹이를 주기 위해서일까? 그냥 내가 먹기 싫어서일까? 내가 먹기 싫어서 길에 버린 거야. 근데 이 행동의 나쁜 의도를 칸트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약간 결과주의자들은 의도보단 결과를 본다는 거지. 그래서 얘가 세 번째로 말하고 있는 그 보편적인 도덕적 의무의 존재를 인정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게 방금 같은 상황에 적용되는 내용인 거야. 이해돼요? 누구나 내가 지켜야 되는 게 뭔지를 알려주는 수단이라는 거지. 자, 그래서 칸트가 생각했을 때 What makes a life immoral? 이래. 여기서의 what은 이제 주격 관계 대명사가 될 거고
make는 오형식이니까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 지금 형용사로 갖고 있는 거죠. 그럼 문장의 주어가 지금 관계대명사 절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거짓말을 부도덕하게 만드는 것은 is not the consequence of the lie래. 그러면 얘는 결과가 아니라는 소리겠지. 칸트 입장에서는. 그럼 칸트 입장에서 거짓말이 왜 나빠? 결과가 아니라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의도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인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whether it prevents embarrassment or results in serious harm. 여기에서 지금 whether 뭐든 아니든의 의미잖아. 그러니까 it prevents embarrassment. 얘가 지금 창피한 상황을 막아준대. 그럼 사실 거짓말을 했는데 창피를 안 당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결과지. 근데 이건 결과잖아, 어쨌든. 이건 결과가 좋아. 또는 result in serious harm. 심각한 손해를 유발한대. 그럼 결과가 좋아, 나빠? 결과가 나빠. 근데 이 결과가 좋은 거나 나쁜 거나 칸트는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 그러니까 의무론적 접근 방식에서는 고려 대상으로 본다, 안 본다?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그래서 뒷문장에 보면 a deliberately told lie, 의도적으로 말해진 결과, 아니 거짓말. 그러니까 애초에 거짓말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누군가를 속이는 의도 아니야? 거짓말을 하는 의도 자체가 누군가를 속여야겠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의도적으로 말해진 거짓말은 잘못됐대. 자, 이 표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뭐 때문에? What it is 때문에. not이 아니라 what it does. 자, 그러면 칸트가 생각했을 때 거짓말이 나쁜 이유는 what it is 때문인 거야? what it does 때문인 거야? what it is 때문이야. 자, 그럼 what it is라는 건 뭐고 what it does라는 건 뭔데요? 의도와 결과로 구분해야 되겠지? 자, 그러면 what it is가 의도야? what it does가 의도야? what it is가 의도인 거야. what it is가 의도, what it does가 결과인 거지. 이거를 약간 조금 잘 이해하려면 어떤 does, do라는 표현이 나오면 특정한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진 거야. 근데 what it is라는 건 그게 태어나면서부터 만들어진 그 상태 그대로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약간 원인과 결과로 구분할 때도 what it is, what it does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 what it is 때문에 거짓말은 나쁘대. 그럼 여기에서 what it is라는 건 뭐를 의미한다? 그 거짓말이 가진 의도라는 거지. 이해돼요? 그래서 얘는 칸트가 생각했을 때 by its nature, 그 거짓말이라는 애는 이런 의도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런 본질 때문에 a lie is an assault on our human dignity래.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assault, 공격이래. 그러니까 칸트는 착한 거짓말 이런 개념이 없다고 보는 거야. 거짓말은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면 존엄하지 못한 인간이다, 이런 얘기인 거야. 뭔 말인지 이해돼요? 눈 떠! 눈 떠! 눈 떠! 자, 그래서 마지막 문장에 We are failing morally래. 우리는 도덕적으로 실패한대. 도덕적으로 실패한다 라는 말은 우리는 도덕적이야, 부도덕해? immoral이라는 얘기겠죠? 그럼 만약에 우리가 어떨 때 부도덕할까? 뭐가 잘못됐을 때? 의도가 잘못됐을 때 부도덕하다라고 보는 게 칸트의 생각이라는 거야. 오케이? If our intent is to deceive, 우리의 의도가 속이는 것이었다면 의도 자체가 잘못된 거지. 그러면 whatever results from that deception, 자, from that deception, 그 속임수에서 whatever results, 어떤 결과가 나오든 is immaterial이래. immaterial,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 보통 머테리얼이라는 단어 어떻게 해석해? 보통 머테리얼 어떻게 해석했어요? 물질적인 이렇게 해석하지. 그럼 임머테리얼은 뭐야?
물질적인의 반대말. 비물질적인 이거겠지. 근데 비물질적인이 뭔 말인지 이해돼? 용기야, 눈 떠! 너네 생각해봐. 너네가 갖고 싶은 거. 너네 뭐 갖고 싶어? 너네 생일 선물로 뭐 받고 싶어? 서정아! 생일 선물 뭐 받고 싶어? 안 받고 싶어? 서정이 생일날 다들 무시해라, 얘들아. 서정이는 생일 선물 받으면 기분 나빠진다고 했으니까. 서정이 생일 선물 뭐 받고 싶어? 내가 서정이 생일날 딱 선물 하나 해준대. 안 받고 싶어요? 뭐 받고 싶어, 서정아? 받고 싶은 거 없어? 진짜? 그럼 엄마가 생일 선물 사준다고 하면 받고 싶은 거 없습니다, 어머니. 아, 돈. 받고 싶은 거 없다는 거 치곤 되게 돈. 오케이. 자, 그리고 또 저기 우리 희정이는 그 만약에 졸업식 때 졸업 선물로 뭐 받고 싶냐고 물어보면 뭐 받고 싶다고 할 거야? 어떤 거? 돈.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저기 승현이 저기 오늘 아프니까 내가 선물 줄게. 뭐 받고 싶어? 아니, 생각을 지금 근데 자, 봐봐. 그러면 자, 지금 생각해봐. 자, 너네 졸업식 선물로 선택해. 졸업식 선물로 엄마 아빠의 사랑 받기 vs 사랑은 맨날 받으니까 빼고 친구들과의 영원한 우정 선물 받기 vs 노트북 그 다음에 아이패드 아이폰 싹 다 최신형으로 뭐 할래? 친구들의 사랑 받을 사람, 친구들과의 영원한 우정. 영원할 수 있어. 죽을 때까지. 민수 장례식에 다 온대. 다 와가지고 저기 민수 다 저기 처리해주고 다 해주는 거야. 그 친구들과의 그런 영원한 우정을 선물 받겠다. 아무도 없지. 왜? 친구들과의 영원한 우정이 비물질적인 거야. 눈에 안 보이잖아. 물질적인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거거든. 그럼 우리가 지금 딱 봤을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눈에 보이는 것 같아, 안 보이는 것 같아?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immaterial이라는 건 사실상 중요하지 않은 거야. 머테리얼이 중요한 거고 immaterial이 중요하지 않은. 그러니까 얘는 unimportant. 이거 이해돼요? 그러니까 칸트가 생각했을 때 우리의 의도 자체가 속이려는 의도였다면 whatever result,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간에 중요하지가 않다는 거야. 이해돼? 이게 이제 칸트의 생각인 거야. 그래서 이 지문은 칸트의 의무론을 약간 설명한 글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3번 문장에 있는 내용만 잘 이해하면 막 윤리 지문 치고 그렇게 어렵진 않았죠? 이해되시죠? 다들 사실 비물질적인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너네 아이폰 떨어뜨리면 끝이야. 친구와의 우정, 영원한 우정을 약속받는다는 거 얼마나 멋진 일이야? 그거 선택할 사람.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약간 어려운 질문 다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생각을 많이 했으니까 좀 생각 없이 읽을 수 있는 1강의 10번 피타고라스 학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너네 이거 이 지문 읽어봤어? 이 지문을 읽으면 이제 피타고라스 학파에 대해서 약간 저기 그 비판적인 의식을 갖게 되실 겁니다. 자, 이 지문이 이제 피타고라스 학파에 대한 얘기거든. 네, 여기 첫 번째 문장에 보면 although it was rare. 자, 물론 rare 했대. rare라는 게 뭔 뜻? 빨리 갔다 와. 화장실 가고 싶은 사람. 자, 1강의 10번. 자, 앉아주세요. 이렇게 크게 얘기하면 밖에서도 들리지 않을까? 1강의 10번 하겠습니다. 자, 오, 이거 봐. 1분 안에 돌아올 수 있다 했지. 자, 1강의 10번은 근데 별로 진짜 어려운 지문이 아니거든. 자, although it was rare래. 레어했지만 그러니까 흔하지는 않았대. 그럼 여기에서 rare라는 거는 common, uncommon.
그러니까 일반적인 보통의 일은 아니었다는 거야. 그렇지만 어떤 ancient philosophers, 어떤 고대 철학자들은요, took exception to. 요 표현 있지. 이거 take exception to 요 표현 뭐랑 똑같다고 보면 되냐면 oppose to 그리고 object to. 이거 뭐? oppose to? oppose가 뭐지? opposite. 반대의라는 뜻이죠. 그럼 oppose to 이런 동사 표현은 반대하다가 되겠지. 그러니까 어떤 몇몇 일부 철학자들은요 반대했대요. 뭐에 반대했냐? The view that women were completely subordinate래. 이러한 view, 이러한 생각에 반대했어. 이 생각이 뭐야? 여성들은 완벽한 종속체다. completely subordinate래. subordinate가 이제 하위의 존재라는 거잖아. 그런데 일부 철학자들만 이거에 반대했다는 건 옛날 고대 철학자들의 일반적인 생각은 여성들은 하위의 종속체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런데 일부 철학자는 반대했대요. 그래서 그 일부 철학자로 나오는 사람이 이제 피타고라스 학파인 거야. 그렇다고 해서 피타고라스가 대단하냐? 아닙니다. 글을 읽어보면 피타고라스도 이렇게 된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어. 이게 around 532 BCE 하면은 이제 기원전 532년경에 크로톤이라는 지역인데 뭐 beautiful부터 이를리까지 굳이 읽어야 될까? 읽을 필요 없겠죠. 그냥 아름다운 동네였구나. 이렇게만 읽고 넘어가도 상관없어. 아름다운 prosperous seaside city래. 뭐 길게도 써놨다. Southern Italy의 그 밑에 끝부분에 위치해 있는 해안 도시였는데요. 얘네가 굉장히 아름답고 prosperous, 잘 되는 도시였나봐. 이런 도시에서 피타고라스는 founded 했대. 이거 find의 과거형 아니지? found의 과거형이지. found 뭔 뜻이지? 그렇지. establish랑 똑같은 뜻이죠. 자, 피타고라스가 설립한 이 학파가 뭐냐면 A School of Philosophy. 이 철학의 학파를 만들었는데 devoted to mathematical and theological insight래. 수학과 theological 하면 이게 신학이라는 거거든. 수학과 신학에 전념하는 학파를 만들었대. 그럼 이 첫 번째 문장은 그냥 피타고라스 학파에 대한 소개겠죠. 그럼 이 피타고라스가 이런 학파를 만들었는데 그 학파에서 뭐가 특이점이냐? 2번 문장부터 나올 거야. Women were allowed to study and teach in the school이래. 자, were allowed 하면 요게 지금 5형식의 수동태로 나와 있죠. 5형식 동사의 수동태 표현은 뒤에 바로 목적격 보어를 가져와야 되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to study가 온 거야. 얘가 1번, teach가 2번이겠죠. 그러니까 여성들도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teach, 가르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대. 그러니까 여성들도 학교에 가서 선생님을 하거나 학생이 되거나 할 수 있었다는 거야. 피타고라스와 그의 followers, 피타고라스와 그의 추종자들은요 postulate 했대. 얘 뭔 뜻이었는지 기억나는 사람? postulate. 요게 이제 상정하다 이런 뜻으로 나와 있거든. 근데 이 상정하다라는 게 제안하다랑 그렇게 다르지 않은 의미야. 여기에서 약간 가정하다라는 의미가 있거든. 예를 들면 뭐 assume, suggest 뭐 이런 애들. 또는 뭐 주장하다라는 의미의 advance 뭐 요런 애들. 근데 이때의 상정이라는 건 대절 안에 있는 내용을 진짜로 믿은 거야.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주장했다라는 의미로 봐도 돼. 그래서 이건 약간 그 우리가 추측하다라는 의미로 쓰는 그 guess 있지. guess랑은 약간 다른 거야. guess는 일 수도 아닐 수도 이런 개념. 근데 postulate는 대절이 맞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 자, 그럼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여성들은 men's intellectual equals래. 여성들은 남성의 intellectual한 equal이래. 지적인 동격체다라고 생각을 했대. 아까 위에서는 여자들은 이제 하위의 존재다 이랬는데 피타고라스 학파에서 생각한 내용으로는 여성들도 남성들만큼이나 그 인텔렉 이렇게 생각한 거야. 용기야 눈 떠봐. 그리고 대절.
여기가 1번 and 그리고 또 뭐라고 생각했냐면 the two were capable of friendship이래. 둘이 우정을 나눌 수도 있었대. 그러니까 이 피타고라스는 약간 조금 생각이 깨어 있어서 그 기원 전부터 남사친 여사친을 인정해줬다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럼 여기 2번 문장에 있는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피타고라스 학파는 당대의 학파들과 비슷했어? 좀 달랐어? 달랐어. 피타고라스 학파는 학파의 독특함. 그게 바로 뭐다? 뭐를 인정해 이 사람들은? 여성의 지위를 인정했다는 거야. 남자랑 똑같은 존재고 우정도 나눌 수 있고 뭐 이런 걸 인정했대. 그럼 여기까지는 이제 피타고라스 되게 멋진 사람이다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nevertheless가 나오네. nevertheless가 뭔 뜻이지? 그럼에도라는 의미죠. 그럼 그럼에도가 나온다는 건 그럼에도 피타고라스 학파는 여전히 특별해? 아니면 얘네도 벗어나지 못한 한계가 있어? 벗어나지 못한 한계가 있는 거야. From what remains of their writings today. 오늘날 남아있는 그 자료들을 from 확인해보면 또는 뭐뭐를 고려하면 요런 의미로 해석하면 돼. 요게 이제 given이나 reflecting 그리고 considering 요런 의미의 뭐뭐를 고려하면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뭐뭐로부터 라는 의미니까 이거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고려하면 자 그러면 오늘날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료들을 확인하면 고려하면 it seems 자 여기는요 They didn't want to shake things up too much래. 너무 많은 거를 shake up, 흔들고 싶지는 않았대. 너무 많은 걸 뒤바꾸고 싶진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지금 명사절 접속사 대시 생략되어 있는 구조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 부분에 밑줄 쳐져 있어. 그들은 너무 많은 걸 흔들고 싶진 않았대. 그럼 그 말은 피타고라스 학파도 너무 많은 걸 변화시키려고 했다는 거야? 일반적인 그 흐름을 좀 따랐다는 거야? 당시의 일반적인 흐름을 따랐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당시의 보편적인 인식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벗어나진 못했다. 완전히 벗어나진 못했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래서 이 당시에 사람들이 men and women studied separately. 남자랑 여자랑 따로 공부했대. 약간 우리나라 옛날에 있던 그 남녀 칠세 부동석 막 이런 거 있지. 이런 것처럼 남자 여자 따로 공부하고. 그리고 but for 하면은 but for이라고 하는 게 이제 without이랑 똑같은 표현이거든. 그러니까 뭐뭐를 제외하고는 이런 의미야. 그러니까 the few women in Pythagorean schoos래. 피타고라스 학파의 아주 소수의 여성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were to carry on. 나머지는 뭐 했냐면요. carry on with their traditional social roles래. 전통적인 사회적 역할을 carry on. 요 표현은 우리 이미 알고 있는 live up to live up to 뭐였는지 기억나? 뭐뭐에 부응하다 이런 뜻이었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들의 전통적인 사회적 역할을 수행했다라는 거야. 이해돼요? 그럼 이 3번 문장은 피타고라스 학파가 가지는 약간 한계점을 설명해 주는 거지. 뭔가 되게 당시에 저기 일반적인 애들과는 다르게 여성의 지위를 많이 보장한 것 같지만 사실 공부를 할 수 있는 여자들은 아주 소수였고 나머지는 밥 짓고 빨래하고 이랬다는 거지. 저 식사하세요 뭐 이런 거 하고. 자, what's more? 게다가 이게 진짜 제일 황당해. The friendship that brought the sexes together required women
kindness, obedience래. 이 우정은 아까 그 남자랑 여자랑 친구가 될 수 있다 했잖아. 근데 that brought 이 성별을 하나로 묶는 이 우정은 그러니까 남사친 여사친이 되려면 여성들의 복종을 요구했대. 그러니까 이제 약간 남자애들이 저기 기영이가 막 이제 여사친 있어. 그러면 아이씨 어디서 여자애가 말을 해? 막 약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이제 여자 기영이의 여자인 친구가 기영아 미안해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해야 남자랑 여자랑 친구가 될 수 있었대. 뭐 막 이렇게 밥 먹으러 가자 했을 때도 이제 여자애가 뭐 먹고 싶다 그러면 어디 여자가 메뉴를 골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여자애가 죄송합니다 친구님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 harmonious asymmetry래. 조화로운 불균형. 이게 이제 약간 소리 없는 아우성 같은 거지. 그리고 이 조화로운 불균형이라고 하는 게 이제 피타고라스 학파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키워드가 되겠죠. 피타고라스 학파는 불균형이 있어요. 남자랑 여자랑 아직까지 제대로 동등하지 않아. 그렇지만 이게 조화로워. 왜? 이 안에서는 이 상태로 잘 굴러갔으니까. 이게 How the Pythagoreans like to think of it. 그 피타고리안스들이 그것에 대해, 즉 이런 불균형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싶어 했는지를 보여준대. 그리고 in the case of marriage, 그리고 결혼하면은 있잖아. 결혼에 관련해서는 as one ancient history and put it. 여기서의 put은 뭐 말하다, 주장하다. 그러니까 한 그 고대 역사가가 말했듯이 피타고라스 학파의 사람들은 held that 대절이라고 주장했대요. Wives were not to oppose their husbands at all. 여자는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절대 대항할 수 없대. 그리고 두 번째 that 와이프는 would achieve a victory if they gave in to their husbands래. 자, gave into 요게 뭔 뜻이냐? gave in 굴복하다 이런 뜻이야. obey라는 단어 있죠. 그리고 yield라는 단어도 있지. 근데 yield가 이거였을까? IE였을까? IE였던 것 같은데. 맞지? 맞아 아니야? 이 아이야 IE야? IE 맞지? 이런데 다 틀렸으면 웃기겠다. 그러니까 그 아내들은 어때야 된다고 주장했냐면 아내들은 남편들한테 반항하면 안 되고 아내들은 지는 게 이기는 거야 이랬대. 남편한테 굴복하면 이기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대.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 혹시? 야 어떻게 지는 게 이기는 거냐? 이기는 게 이기는 거지. 다준이 어때? 너 나중에 아내가 너한테 저기 오포즈 반대하고 막 대항하고 이러면 어디 여자 목소리가 담장을 넘어가? 이렇게 할까? 아 진짜? 그런 생각 없어요? 전혀 없어요? 요즘은 진짜 이러면 큰일 나. 알지? 그러나 피타고라스 학파의 사람들은 그 옛날 사람이라 이런 한계가 있었다. 요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강의 1번 Let's go. 지금 이제부터 할 지문들은 전혀 어렵지 않거든. 1강의 1번도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애들이야. 여기 첫 번째 문장에 나오는 요 월드와이드 웹 있잖아. 이거 우리 검색창에 보면 www. 어쩌고 이거 있는 거. 그 www야. 자, 근데 2000년대 초반이 되기 전까지는 이런 의미네. 최소한, 그러니까 적어도 2000년대 초반까지는 이 월드와이드 웹이라는 게 rapidly evolving space래. 급격하게 evolving, 커지는 공간이었대요. 그런데 one with a chronic problem. 근데 이 월드와이드 웹에는 chronic problem이 있었대. chronic이 뭔 뜻이게? 만성적인.
불명이라는 게 만성적인 문제라는 게 무슨 말이야? 해결이 잘 되는 안 되는. 해결이 잘 안 돼. 그럼 이거는 만성적이라는 건 뭔가 처음부터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거야? 문제가 생긴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건 근본적인 문제인 거야. fundamental 그리고 essential 요런. 그래서 이 지문 안에서는 요거를 아주 기본적인 문제다 이렇게 해석해도 돼.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갖고 있었는데 그 문제가 뭐냐? 여기 짝대기 뒤에 나올 거야. It was an ever-expanding repository. repository 하면 이게 저장소라는 뜻이거든. 근데 ever-expanding 계속해서 팽창하는 저장소, 정보의 저장소야. 근데 왜 문제냐? With no efficient search function. 검색 기능, 효율적인 검색 기능이 없었대. 자, 그러면 2000년대 초반에 월드와이드 웹 얘네들은 검색 기능이 있다 없다? 검색 기능이 없다는 거야. 검색 기능 없는 정보 저장소라는 거지. 이거 이해돼요? 검색 기능이 없는 정보 저장소면 너네가 지금처럼 뭐 단어 검색하고 싶을 때 네이버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치는 게 아니라 인터넷 스크롤을 쭉 내리면서 내가 찾고 싶은 단어 어딨지? 이래야 된다는 거야. 너무 충격적이지. 이게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라는 거겠죠? 그래서 1994년에 이 에디터가요. 요 에디터가 이 포스트 모던 컬처 소속인데 콤마니까 필요가 없어. 이 에디터는 were concerned enough about this new to warn their readers래. 자, 얘가 자 여기 보면은 비동사 were 뒤에 여기는 concerned가 지금 분사 형태로 나와 있으니까 얘 형용사로 보면 되겠지. 그럼 구조가 형용사 enough 묶어주고 투부정사야. 그럼 여기 안에 구조가 형용사 enough 투부정사니까 어떻게 해석하면 돼? 투부정사 할 만큼 충분히 형용사다. 즉 경고할 만큼 걱정했다라는 거야. About this new medium. 이 새로운 매체에 대해서.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새로운 매체가 누구? 월드와이드 웹이 되겠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에디터가 이제 자기네들도 인터넷에다 뭔가 발행을 하니까 독자들이 그걸 볼 거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이 걱정을 했어. 왜 걱정했냐면 이 사람이 걱정을 해서 여기 사형식 동사인데 독자들에게 대절이라고 경고를 했대. Venturing onto the web. 그 웹에 뛰어드는 것은요. 근데 이 웹이라는 공간을 위치부터 1993까지 설명하거든. Which had grown from an estimated 100 sites in June. 근데 93년 6월에 100개의 사이트였어. 근데 93년 12월에 600개의 사이트가 됐대. 그러니까 성장 속도가 어떤 거야 지금? 엄청 빨라. 6달 만에 6배가 증가한 거야. 그러니까 그 웹에 뛰어들면 they result in 뭐를 유발할 수 있다? A kind of information vertigo. 일종의 정보 현기증이야. vertigo가 이제 현기증이란 뜻이거든. 그러니까 이 에디터가 경고한 내용을 보면 인터넷 웹사이트에 뛰어들면은 정보 현기증을 얻게 될 수도 있어요 라고 경고했다는 건 이 에디터는 이 당시의 월드와이드 웹의 효율성에 대한 경고야, 비효율성에 대한 경고야? 그렇지. 근데 이 비효율성에 대한 경고가 왜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 검색 기능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while this warning. 자, 이러한 경고가 방금 위에서 얘기한 그 경고죠.
근데 이러한 경고가 may now strike readers as extremely funny. 현재는 독자들에게 매우 funny, 웃긴 것으로 충격을 줄 수 있대. 그러면 지금의 독자들이 이걸 extremely funny라고 생각한다는 건 지금은 이게 검색 기능이 없어서 웹에 들어가면 현기증 나 이거 말이 된다 안 된다? 지금은 이해 못 한다는 거야. 이해돼요? 지금의 독자들은 이해 못하는 거야. 여기까지 돼요? 자, 그렇지만 it is worth noting that 자, 대절을 noting 주목해보는 거는 가치가 있대. 그래서 여기 worth ing라는 표현이고 자, 우리가 뭐를 보는 게 중요하냐면 여기 있는 명사절 접속사야. For much of the 1990년대 대부분의 1990년대는 finding anything on the web 뭔가를 웹에서 검색한다는 건 was a problem 문제였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문제였다라는 얘기는 웹에서 뭔가를 검색하는 거 도움이 돼 안 돼? 도움이 별로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이거는 useful, useless겠죠. 그 이유는 얘가 effective라 ineffective라 ineffective 또는 inefficient라. 검색하는 행위는 productive다, unproductive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it will take nearly a decade for this problem to resolve. 자, 여기 보면 문장의 주어가 it으로 나와 있거든. 근데 동사가 take죠. 그리고 뒤에 보면 nearly a decade, 약 10년이 걸렸다라고 하는 시간이 나와. 우리 take 시간 뒤에는 뭐 나와야 돼? 투부정사 나와야 되겠지. 그러니까 to resolve, 해결하는데 거의 10년이 걸렸다. 근데 이 to resolve, 해결된 건 이이 아니라 문제니까 의미상 주어까지 나온 거죠. 요거 이해돼요? 서정아, 고만 자.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거의 10년이 걸렸대. 즉 여기서 말하는 이 문제는 뭐가 없는 문제? 그렇지. 정보는 많아지는데 검색 기능은 없는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10년이 걸렸다는 거야. 그러면 1990년대 이후로 10년이니까 2000년대 초반까지도 검색 기능이 없었다라는 얘기가 이해되지? 자, as search engines. 그 search engine이라는 게 그 우리가 보통 띄우는 인터넷 창을 말하거든? 뭐 네이버, 구글, 다음 뭐 이런 거 있지. search engine이 were refined and became more functional. 자, 얘네들이 첫 번째 동사가 were refined, 두 번째 동사가 became more functional. 자, 그런데 검색 기능이 refined, 개선되고요. became more functional, 실용적이어지면서 그러니까 검색 기능이 개선되고 실용성이 증가하면서 the drive to game the system also increased. 그 시스템을 게임하려는 그 드라이브, 욕구 또한 increased, 증가했대. 자, 그럼 여기서의 더 시스템이 뭐야? 어떤 시스템? 월드 와이드 웹이 되겠죠? 그럼 그 시스템을 게임하겠대. 게임이라는 단어 뭔 뜻이야? 서정아, 게임 뭔 뜻이야? 게임. 이거는 뭐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그 게임하다 이런 느낌일까? 아니겠지. 얘는 여기서 이용하다의 의미예요. employ 혹은 utilize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 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욕구도 또 더 커졌대. 그러니까 결국에 검색 엔진이 생기면서 이용률이 증가했다 뭐 이런 얘기 정도가 되겠네. 여기까지 돼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과 organizations, 기관들이 started to produce content for the web. 웹사이트용 컨텐츠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웹사이트용 컨텐츠의 목표는 하나지. 얘네는 sole purpose, 유일한 목적을 갖고 있었대요. 그 유일한 목적이 뭐냐? To rank high in any search. 어떤 검색어에서든 위에 상위권에 노출되는 거. 이해돼요? 그래서 so-called discoverability. so-called 하면은 소위 말하는 이런 뜻인데 discoverability 검색 용이성이야. 검색 용이성이라는 건 검색이 쉽고 검색이 잘 되는 거지. 검색이 잘 되는 그것이 came to dictate. dictate 하면은 여기에서 영향을 미치다 정도로 해석하면 돼. influence랑 비슷한 의미죠. 그러니까 검색 용이성이 영향을 미쳤대. 영향을 미치게 됐대. 또는 설명해주게 됐다. explain의 의미로 써도 돼요. 뭐를 설명해 주냐면 why a lot of content was being produced. 왜 이렇게 많은 컨텐츠들이 생산되었는지를 설명해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 컨텐츠가 검색 많이 되게 하고 싶어가지고 이거 만들고 저거 만들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웹이 이만큼 커졌다는 거지. 오케이? 굉장히 쉬운 글이었죠? 자, 굉장히 쉬운 글 하나 했으니까 1강의 12번 한번 가볼까요? 아니다. 1강의 8번 먼저 할게. 그 남은 지문 2개가 다 경제 지문이거든? 근데 나는 내가 이거 1강의 8번 지문 16분 컷 해줄게. 16분. 그리고 뒤에 있는 거 14분. 아, 17분. 자, 1강의 8번 지문은요. 자, 여기 컨테인이라는 단어만 잘 이해하면 돼. 자, 컨테인이라는 단어 우리 보통은 어떤 의미로 해석해? 포함하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지. 근데 이 지문에 뒤에 있는 주어를 보니까 firms, 기업이 나오죠. 근데 기업들은 코스트, 비용을 포함하려고 그래? 줄이려고 해? 줄이려고 해. 그래서 여기서의 컨테인은 억제하다 정도의 의미야. restrain 혹은 minimize 정도의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비용을 억제하려는 그러한 필요성, 욕구들은 is a major driver of globalization. 세계화의 주된 동기예요. 자, 그러면 누가 뭐를 만들었어? 누가 뭐를 만들었어? 아, 님들아. 비용을 억제하려는 욕구가 세계화의 주된 동기래. 동기의 다른 말은 원인이야, 결과야? 원인이지. 결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혹시 있어요? 없지? 자, 비용을 줄이려는 욕구가 세계화의 원인이라고. 그럼 누가 뭘 만들어? 비용을 줄이려는 욕구가 세계화를 만들었다는 거 아니야? 내 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1번 문장에서 뭐라고 나와 있는 거냐면 세계화는 비용 절감 욕구로 만들어진 애야. 여기까지 이해돼? 자, firms are encouraged to expand beyond their home jurisdictions. 이 jurisdictions라는 단어가 이제 관할구역이라는 건데 홈 관할구역이야. 그럼 너네 보통 그 홈 경기, 어웨이 경기 막 이런 거 하잖아. 그럼 홈이 어디야? 우리 팀 있는데 그럼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홈은 국내야 국외야? 국내겠지. 국내 관할구역을 expand beyond야. 넘어서 팽창해야 된다라는 자극을 받는데요. 이해돼요? 자, 그럼 여기 봐봐. 자국 관할구역 넘어서 팽창을 할 거야. 자국
관할구역 넘어서 팽창하는 게 뭐야? 세계화, 그렇지. 글로벌라이제이션. 자, 그러면 봐봐 얘들아. 그러면은 세계화라는 키워드는 나왔어. 근데 그 세계화를 만들어내는 요인이 뭐라 그랬지? 비용 절감에 대한 욕구지. 그러면 in order to 뒤에 나오는 이 부분은 뭐를 위해서니까 이 뒤에 나오는 표현이 비용 절감 욕구를 설명하겠죠. 그럼 요게 바로 the need가 capitalize on low wage rates in other countries가 되겠죠. 요거 이해돼요? 그래서 구조를 살펴보면 여기가 O 형식의 수동태지. 그래서 목적격 보어로 투부정사 나온 거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세계화를 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기업의 세계화는 타국의 low wage rate, 저임금 비율을 이용하기 위해서인 거야. capitalize on 하면은 뭐뭐를 이용해서 약간 그 경제적인 성과를 내는 거거든. 그러면 우리 생각해봐. 그 약간 우리나라에서도 옷 같은 거 사면은 막 제조 회사가 뭐 중국이거나 뭐 필리핀이거나 이런 데 많지. 그러면 그거 왜 한국 옷인데 중국에서 만들었어? 중국의 임금이 싸니까 그렇게 만든 거야. 이해돼요? 그럼 한국 기업이 중국으로 나가. 그리고 미국 기업도 중국으로 나가. 이런 게 전부 다 세계화의 표현이라는 거지. 오케이? 자, a significant number of North American and European companies. A significant number of. 요거 지금 a number of 앞에 significant만 붙은 거야. 그러면 상당히 많은의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죠? 상당히 많은 북미 그리고 유럽 기업들이 근데 이 사람들은 many of them 그들은 대부분 well-known manufacturers of branded consumer products. 브랜드가 있는 이런 의미인데 브랜드가 있는 consumer products 소비재라는 거야. manufacturers 제조업자들로 알려져 있대요. 그러니까 이 미국과 유럽 기업들이 대표적인 소비재를 만드는 기업인데 소비재라는 건 그냥 말 그대로 소비자들이 사주는 제품이야. 예를 들면 옷, 신발, 가방, 음식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지. 그만 좀 자라 진짜 아침부터. 아유 진짜. 자, 근데 이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have elected to move their manufacturing operations to China래. 중국으로 manufacturing operation 하면 제조 공장이야. 제조 공장. 중국으로 상당히 많은 제조 공장을 이전하려고 elect 했대. 여기서 elect 무슨 뜻이야? elect 원래 어떤 의미라고 알고 있어? 선출하다 이거지. 결정해서 뽑는 게 선출이지. 그러니까 결정하다의 의미인 거야. decide. 자, 그러면 북미 기업과 유럽 기업인데 지금 제조 공장을 어디로 옮겼대? 중국으로 옮겼대. 그 이유가 뭐겠어? 그렇지. In order to take advantage of that country's low wage structure. 그 국가의 저임금 구조를 take advantage. 이용하려고. 요거 이해돼요?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국가가 어디? China가 되겠지. 자, 그럼 지금 봐봐. 이번에서는 약간 예시 문장을 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요 예시가 뭐냐면 북미나 유럽 기업이 중국에 제조 공장을 만드는 거야. 요거 이해돼요? 근데 이렇게 하는 요 기본적인 틀이 이제 기업의 세계화를 보여주는 건데 이 세계화를 하려는 의도는 뭐다? 중국의 뭐를 이용해? 값싼 임금. 오케이? 자, 대표적으로 clothing and shoe manufacturing firms야. 그 옷과 신발
신발 제조 회사들은요, have been producing in China for 수년간 중국에서 먼저 활동을 했어. 그러니까 맨 처음에 중국 시장에 들어간 건 옷과 신발이야. 옷과 신발을 만드는 이런 직물 위주의 회사들이 맨 처음에 중국에 들어갔거든. 근데 but so also have companies in other sectors. 또 다른 분야에서도 또 기업들이 들어오겠지. 그 또 다른 분야가 consumer electronics, 전자기기나 식품, 그 다음에 industrial product야. 공산품. 자, 그러면 봐봐. 옛날에는 옷 만드는 회사만 있었다? 근데 옷 만드는 회사에서 이제 여기가 임금이 싸니까 너도 나도 중국으로 제조 공장을 옮기는 거야. 서정아, 눈 떠. 자, 그러면 옷 만드는 회사만 있다가 전자기기 만드는 회사도 들어오고 식품 회사도 들어오고 공산품 회사도 들어와. 그러면 이러면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될까? 생각해봐. 중국 사람들이 옛날에는 옷 만드는 회사만 있으니까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도 일할 수 있는 데가 옷 만드는 회사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옷 만드는 회사에서 시급을 500원 줬어. 근데 시급을 500원 주는데 자기 나라에서는 2,000원 줘야 되니까 한 1,500원 아낀 거야. 근데 이제 전자기기 파는 회사가 들어와서 아, 저희는 저런 저 옷 만드는 회사처럼 저렇게 안 합니다. 700원 드립니다. 했어. 식품 회사는 들어와서 우리는 다 이거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800원 드릴게요. 마지막에 들어온 공산품 회사가 900원 준대. 그럼 지금 임금이 어떻게 돼? 점점 오르지. 그럼 원래 500원을 줬던 옷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려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그럼 옷 만드는 공장이 계속 중국에 공장을 두려면 임금을 어디까지 올려야 돼? 최소한 뭐 700원, 800원 사이까지는 올려야 경쟁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얘네들 입장에서는 500원 주던 게 750원 정도는 줘야 되는 상황이 된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 옷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는 중국에 생산 공장을 두는 게 별로 비용 절감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옛날에는 비용 절감이 컸지만. 이해돼요? While China's wage rates are considerably lower than those in Western industrialized economies래. 물론 아직까지 중국의 임금 구조가 are considerably lower. 매우 낮아요. 상당히 낮아. 자, 근데 than이라는 표현 보이지? 우리 than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비교 대상끼리 병렬 구조라는 걸 만들어야 되거든. 누구를 비교하나 봐봐. 중국의 임금 체계와 those. 가리키는 명사는 누구야? 중국의 임금 체계, 임금 비율과 서양의 그 산업화 경제에서의 그것. 웨이지 레이트를 비교하는 거겠지. 이해돼요? 중국의 임금 비율과 산업화 경제 체제 안에서의 임금 비율을 비교하는데 얘네들이 여전히 낮기는 하지만 they have been rising significantly in recent years래. 최근 몇 년 사이에 엄청나게 증가했다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최근 몇 년 사이에 엄청나게 증가했다? 그럼 그 말은 중국의 저임금 체계로 인한 비용 절감 효과가 커졌다는 거야, 작아졌다는 거야? 작아졌다는 거야. 이해돼? 자, 그러면 this is prompted래. prompted 하면은 요게 이제 5형식 동사인데요. 촉진하다. 그러니까 encourage, provoke 가 되겠지. 이런 동사들. 서정아, 눈 좀 떠봐 제발. 왜 이렇게 자? 몰라? 안 잔다고? 불화 좀 그만 치세요. 이렇게 영혼 없이 따랐으니까 다음 주에 와가지고 시험 보면은 하나도 기억 안 나는 거 아니야? 아휴, 내가 이제 오늘에서야 이유를 알았다. 서정이가 엄청 열심히 따라 쓰는데 왜 오늘 하나도 못 적었을까에 대한 이유를 내가 파악했어. 자다 깨가지고 적기 때문이었어.
그래서 여기 오형식 동사랑 목적어랑 목적 보어가 연결되거든. 일부 기업들은 이제 seek out even lower wage jurisdictions래. 이게 더 낮은 임금에 관할 구역, 더 낮은 임금 체계를 가지는 국가들을 찾고 있거나, 그리고 더 놀라운 점은 has also encouraged American firms to move production back to the USA래. 미국으로 다시 회사를 돌린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일까? 중국에 있던 기업을 왜 다시 미국으로 갖고 와? 중국에 있던 기업을 저기 중국보다 임금이 싼 데가 어디 있을까? 인도? 근데 인도 사람들은 똑똑하잖아. 이거 너무 인종차별적인가? 중국 사람들이 멍청하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냥 인도 사람들은 저기 테크노밸리 있잖아. 거기서 이런 데서 일하겠지. 근데 약간 어디가 있을까?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약간 그럴 수도. 캄보디아, 베트남. 그래서 요즘 베트남 제조 그게 많잖아. 근데 왜 그런 데로 가면 되지? 왜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 열감이 안 돼. 아까 그 세계화라는 게 일어난다 했잖아. 근데 세계화가 일어나면 수연이 어디 가요? 어디 떠나는 것 같은데 지금? 자, 세계화라는 게 세계화가 일어나면 기업만 움직여, 사람도 움직여. 사람도 움직이지. 그럼 이제 미국 안에도 중국 사람들 많겠지. 근데 미국 안에 온 중국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다? 세탁소 만드는 거?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이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그런 거야. 미국 사람들이 돈 많이 받는 변호사, 세무사 이런 직업에 중국 사람들 쓰겠냐고. 안 쓰지. 이건 미국인들이 문제야. 내가 문제라기보다. 근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뭐가 있어? 식당 운영하는 거. 아니면은 공장 취업하기. 그래서 거기에 있는 중국 사람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온다는 거지.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이건 이제 비용 절감 효과가 결국 세계화를 만들었다라는 얘기였어요. 근데 예전만큼 그 타국의 제조 공장을 차리는 게, 그 저임금 국가의 제조 공장을 차리는 게 덜 도움이 되니까 이제는 다시 자국 내로 돌아와서 자국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이용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안산, 울산, 이런데 그거 많잖아. 외국인 노동자들. 염전이라니. 왜 그러지, 진짜? 나는 그런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그런 얘기는 진짜 하고 싶지가 않다. 자, 오늘의 마지막 질문. 1강의 12번. 염전은 그리고 노예잖아. 직원을 뽑는 게 아니고. 자, 일주일에 500만 원 준다고? 염전에 가면 일주일에 500? 일주일에 500? 그럼 가지. 내가 한번 가보고 알려줄게. 그러니까 못 도망치면 그게 노예 아니냐고. 그건 노동자가 아니잖아. 자, 얘들아. 딱 44분이거든? 나 이거 14분 컷 해줄게. 자, let's go. 자, in the past. 자, 이 지문 안에서는 일단 요 표현 있지. 2번 문장에 있는 요 마지막 문장을 이해해야 돼. They can lead a horse to water, but they cannot make. 그들이 말을 물가로 데려갈 수는 있어. 그렇지만 말이 물을 먹게 하지는 못한대. 그럼 이 지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일단 그들은 누구고 말은 누굴까? 이걸 알아야 되겠지. 자, 그럼 그들은 누구고 말은 누군지를 봐서 말을 물가로 데려가는 건 할 수 있는데 물을 먹게 하진 못한대.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물을 먹는 건 누구라는 거야? 말이라는 거야. 이해돼요? 자, 그럼 그들과 말을 구분하러 가볼게요. 자, in the past야. 과거에는 it was always a safe assumption that 대절이 항상 safe assumption이었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가주어, 진주어 정도로 보면 되겠네.
그러면 이 대절에 있는 내용은 과거 기준에서 안정적인 가정, 안전한 가정이라는 거야. 그럼 과거의 안전한 가정이었던 대시 뭐냐? Expanding marketplace, 팽창하는 시장은 would consume everything that was produced래. That was produced니까 생산되는 모든 것을 소비한다. 이해돼요? 자, 그러면 과거의 가정에서는 팽창하는 시장, 그러니까 시장이 막 커지고 있어. 막 사람도 많아지고 사람들이 돈도 많이 벌고 이러고 있으면 내가 기업이야? 그럼 기업이 생산하는 물건을 다 어떻게 해버린다는 거야? 다 소비해 준다는 거야. 이해돼요? 그럼 과거의 가정은 과거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시장은 생산되는 모든 것을 소비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 여기까지 이해돼요? 근데 이게 지금 과거의 안전한 가정이라고 하는 걸 보면 과거에는 이런 가정이 안전해. 그럼 과거에는 이런 가정을 하는 게 말이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야? 말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의 safe는 reasonable 또는 뭐 plausible 정도의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말이 됐었대. 자, 근데 글을 좀 약간 읽고 싶게 쓰려면 과거에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말이 됐는데 지금도 맞아가 말이 될까? 지금은 아니야가 말이 될까? 지금은 아니야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겠지. 자, as a consequence, 결과적으로 the primary goal of a company, 어떤 회사의 주된 목표는요, produce in the most efficient way and distribute products. 회사의 주된 목표는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을 해서 distribute, 그 물건들을 시장에 분배하는 거야. 왜냐면 내가 시장에 물건을 내놓으면 그 물건 어차피 어떻게 되니까? 다 팔리니까. 이해돼요? 그러면 과거 기업들은 과거의 기업은 다 뭐 했다는 소리? 생산과 분배에만 집중했다는 거야. 이해돼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나 1970년대 이건희 회장이야, 내가. 근데 1970년대에 이건희가 회장이었나? 그럴 수가 없는데. 이건희 아버님 누구셔? 이건희 회장의 아버님 누구지? 아, 모르겠다. 남의 아빠 이름 알아서 뭐하냐. 근데 자, 내가 이제 1970년대에 그럼 이재용 해야겠다. 1970년대에 내가 이재용이야. 그럼 나는 이제 1970년대 우리 막 한참 경제 성장하고 있지. 그럼 난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냥 노트북 아무거나 대충 때려놓고 만들어. 그다음에 핸드폰 없고 냉장고 아무거나 대충 때려놓고 만들어. 그러는 와중에 나는 소비자들이 과연 이걸 살까? 이런 생각 해 안 해? 안 해. 어차피 그 당시 소비자들은 다 사줄 거니까. 그러니까 나는 물건을 막 찍어내듯이 만들어서 그걸 시장에 내놓기만 하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런데 however 요게 나올 거야. 자, 그런데 the old view that a business makes products and then sells them within the supply chain is no longer so relevant or valid래. 자, 일단 여기까지만 끊어볼게요. The old view가 문장의 주어고요. The old view랑 연결되는 동사 어딨어? is가 되겠죠. 그럼 is no longer so relevant or valid면 더 이상 relevant하고 valid하다 안 하다? 안 하다라는 의미겠지. 자, relevant라는 거는요, 의미 있는 이런 뜻이고, valid는 가치 있는 이런 뜻이야. 그럼 사실 여기에 있는 relevant하고 valid, 얘를 그냥 한 단어로 줄이면 safe 아니야? safe assumption이 아니라는 거 아니야? 요거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 이 과거의 생각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거야. 과거의 생각이 뭔지 볼까? 대절의 수식을 받을 건데
비즈니스가 makes products and then sells them. 요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 나오고 동사 2개 목적어 2개 다 나왔어. within이라는 전치사 뒤에 the supply chain이란 명사도 있고요. 그럼 여기는 이 대시 완전한 문장을 이끌어 불완전한 문장을 이끌어? 완전한 문장을 이끌지. 그리고 앞에는 선행사가 있어 없어? 있어. 그럼 이렇게 선행사 있을 때 쓰는 완전한 문장의 접속사를 뭐라 그래? 그렇지. 요게 이제 동격의 접속사인 거야. 자, 그러면 기업은 물건을 만들고 그걸 supply chain, 공급 체인 안에서 판매한다라는 이런 예전 과거의 개념은 더 이상 의미가 없대. 그러면 이제는 기업들이 누구를 생각해야 돼? 소비자를 생각해야 돼. 그러면 여기 as라는 건 뭐뭐 하면서 뭐뭐 했기 때문에 정도의 의미인데 기업들이 이제는 have come to realize야. 깨달았다는 거야. 대절을. 그들이 말을 물가에 데려갈 수는 있지만 말이 물을 마시게 하지 못한대. 그럼 그들은 누구? 말은 누구? 그들은 그렇지. 컴퍼니. 말은 그렇지. 컨슈머가 되겠지. 이해돼요? 그럼 말을 물가에 데려간다라는 건 말을 일단 시장에 데려오는 거겠지. 근데 그 물을 마시게 하지는 못해. 내 물건 근처로 오게 할 수는 있는데 물을 마시게 하진 못한다?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make it drink, 물을 마시는 건 뭔데? 그렇지. 구매 또는 소비를 하는 거야.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제 구매 결정은 누가 한다? 소비자가 한다는 거야. 조금만 더 미래로 가잖아? Companies cannot sell products anymore. 이제 기업들이 물건을 팔 수가 없대. 그럼 기업이 물건을 팔 수 없다는 건 무슨 말이야? 그럼 이제 기업 다 몰락하고 우리 IMF 또 와? 이런 얘기? 이런 얘기 아니지. 그러면 결국 기업이 물건을 못 팔아? 그럼 이 시장의 주도자가 누가 되는데? 그렇지. People will buy from you. 사람들이 너한테서 물건을 살 거래. 그럼 이 3번 문장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시장의 주도자가 누구다? 이게 소비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의 삼성을 생각하면 지금 삼성이 막 아무렇게나 물건 만들어? 아니지. 이제 막 소비자의 막 행동 분석도 하고 트렌드 분석도 하고 사람들이 뭘 원하나 막 이런 걸 만들자. 이런 걸 생각하잖아. 이제 주도자가 소비자가 됐다는 거야. 자, 이 3번 문장을 이미 우린 이해했지만 this means라고 한 번 더 부연 설명할 거야. 자, this means that. 자, 이건 대절을 의미한대요. 얘가 명사절 접속사고. 뒷문장을 보면 the old concept of being supply driven이야. 자, supply가 뭐야, 얘들아? 공급이지. 공급 주도의 오래된 개념이야. 자,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공급 주도 개념이라는 건 누가 주도하는 거야? 서플라이 드라이브는 컴퍼니가 주도하는 거야? 컨슈머가 주도하는 거야? 너네 그 경제 안에서 공급은 누가 해? 기업이 하지. 그러니까 기업 주도 경제라는 거야. 경제라는 게 오래된 개념이라네. 그리고 이 supply driven이라는 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company pushes products to the market. 기업이 시장에 물건을 밀어 넣는 거야. 푸시하는 거야. 그럼 이제 그 물건을 선택할 수 있어? 어떤 물건을 사고 싶은지 소비자들이 말할 수 있어? 없다는 거야. 그냥 기업이 이거 사 하면 아 이거 살게 하는 거야. 근데 이런 오래된 개념은 is being 대체가 된대요. 뭐에 의해서? full concept. 그럼 full concept? 아까 미는 애가 누구였지? 기업이었어. 그럼 당기는 건 누가 해? 소비자가 하겠지. 그럼 여기에서 full concept이라는 건 사실 supply driven이다, demand driven이다. demand driven이라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면 수요 주도 개념으로 대체되고 있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the market, 시장이 pulls goods from you래. 너한테서 물건을 당겨올 거라는 거. 그럼 여기서 market은 누구를 상징한다 보면 돼?
마켓이? 그렇지. 요거 이해돼요? 이제 소비자가 너한테서 물건을 당겨온다는 건 너가 무슨 물건을 생산할지도 누가 정해줘? 소비자가 정해준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 풀 컨셉을 지금 where이 수식할 거거든? 그럼 요 where 뒤에는 문장 형태 어때야 돼? 기업이 understand, 이해하고 뭐를 이해하냐면 what their consumers need, 소비자들이 뭐를 필요로 하는지를 이해하고 두 번째 동사가 works backward야. 자, backward라는 표현 무슨 뜻일까? backward. forward는 뭐야? 일단 forward. 앞으로지. 근데 backward면 그 방향이 반대가 됐다는 거야. 역방향이라는 뜻이야. 자, 그럼 이 지문 안에서의 내용을 봐봐. 자, supply driven에서 뭐로 바뀌었대? 이거에서 이제 demand driven으로 바뀌었거든. 자, 이렇게 바뀌었을 때 예전에는 생산이 먼저였어, 소비가 먼저였어? 생산을 하면 소비로 이어졌거든. 이 방향을 이제 정방향, forward라고 하는 거야. 근데 지금은 역방향으로 일을 해야 된다 그랬지. 그럼 역방향으로 작용을 하려면 생산이 먼저여야 돼, 소비가 먼저여야 돼? 그렇지. 소비가 생산으로 이어지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런 시장, 이렇게 새롭게 바뀐 시장을 소비자 주도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면서 이제 기업들이 deciding, 결정을 해야 된대. How it can satisfy that demand by developing new capabilities. 새로운 capabilities, 새로운 물건들을 발전시키면서 소비자들의 그러한 수요를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이해돼요? 자, thinking about이라는 애가 문장 첫 번째에 와 있는데 생각해보는 것 얘랑 is 연결하면 되겠지. 그럼 비즈니스, 기업을, 즉 사업이라는 걸 outside in perspective로 생각해본대. 바깥에서 안을 본대. 바깥에서 안을 보는 건 안에서 밖을 보는 거의 반대 방향이겠지. 근데 너네 생각해봐. 그 시장에서 바깥에 있는 사람과 안에 있는 사람 구별해봐. 누가 밖에 있고 누가 안에 있어? 너네 그냥 이거 진짜 일반 마트 생각해봐. 마트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야? 마트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생산자야, 소비자야? 소비자지. 그러니까 outside in perspective는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넘어가는 컨셉이라는 거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요 outside in perspective가 사실상 demand driven, 수요 주도라는 거네. 오케이? 시장 경제 안에서의 in은 기업이고 outside가 consumer인 거야. 이해돼요? 그럼 outside in perspective에서 생각해보면 is mainly a consumer-centric view래. 이게 바로 소비자 중심의 생각이래요. 그럼 여기에서 소비자 중심의 생각, 그 다음에 demand driven 다 똑같은 말이겠죠. 그럼 이 소비자 중심의 생각이라는 건 콤마 웨어의 수식을 받아. 요게 이제 계속적 용법의 관계 부사가 돼 있죠. 그러니까 organizations, 기업들이 no longer have a sales focus야. 판매 중점을 더 이상 두지 않는데요. 그럼 뭐에 중점을 두냐면 a buying focus, 구매 중점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것도 구분해봐. 이제 더 이상 판매 중점이 아니고 구매 중점이래. 판매 중점은 누구 중심의 생각? 기업 중심의 생각. 그럼 구매 중점의 생각은 소비자 중심의 생각이 되겠지. 이해돼요? 그래서 이 지문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제는 과거처럼 생산자 주도다 아니다. 생산자 주도가 아니다. 이런 얘기였어요. 여기까지 됐죠?